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1월 고1 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을 맡게 된 배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요. 이 통합사회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전체적으로 총평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총평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적으로 학력평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력평가를 그냥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나의 기말고사라든지 각종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력평가라는 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통합사회를 열심히 공부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 총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오답률이에요. 나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틀린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함께 어려워했던 문제들, 이런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되었을까를 같이 분석해보면서 이 문제가 나의 만약에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활용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총평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수준을 보니까요. 2019년 9월 학력평가보다는 아주 약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약간 어려운 수준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9월 학력평가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많은 단원이 출제가 됐고요. 9월 학력평가는 5단원까지 출제가 됐다면 이제 전체 총 9단원이긴 하지만 8단원,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정도까지의 8단원까지의 출제 범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던 것들, 또 예전에 시험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을 파악해 봤더니 이 헌법, 기본권 파트가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도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자, 보통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등급에 대한 점수 구분은 사실 여러분 한국사와 똑같습니다. 45점까지 1등급, 2등급 40점, 3등급 35점, 5점 단위로 등급이 나뉘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꼭 봐야 하는 특징. 9월보단 넓은 범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까다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 4단원 헌법과 기본권이 조금 더 선생님이 읽어봐도 이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문제가 이번엔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기말고사 범위랑 겹치는 단원이 많이 출제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가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어디에 활용될 수도 있다? 기말고사에 활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여러분 오늘 시험 보고 되게 힘들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앉아가지고 그 시험을 쭉 봐내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집에 가서 꾸깃꾸깃 휙 이렇게 집어던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시험지는 차곡차곡 잘 모아놓은 다음에 이번 시험 기간 이 시험 범위에 겹치는 부분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한번은 다시 확인해보게.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력평가 문제를 활용해서 한두 문제씩은 꼭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지도를 이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도표 통계,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출제됐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설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고난도 핵심 문항 베스트 5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쭉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5가지의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했을 것 같아서요. 이 5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됐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7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게 좀 4단원과 관련된 기본권 헌법 파트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를 봐서 잘 몰랐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랑 연결해서 17번을 잠깐만 볼게요. 17번 기본권의 제한 파트인데 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 문제가요. 표현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4단원과 관련된 문제가 총 2가지나 출제가 됐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4단원을 포진해 있다. 이게
9월이든 6월이든 계속해서 여러분이 봤던 학력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히 4단원과 여기 보면 10번, 5단원,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이 경제단원이 조금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문항으로, 고난도 문항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6단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회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단원에 대해서 독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추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사상가와 각 주장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권인데요. 지도를 보고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이고요. 이 지도 해석 문제들은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으니까 꼭 잘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우선 총평이 끝이 아니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 문항별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이건 왜 틀렸을까? 이건 어떻게 해서 또 다시 내신 문제에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린 어디에서 다시 만날까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